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금일 2.1% 상승하고 있고요. 현 시장은 첫 번째로 제가 단타로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수익 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이나 10%에서 5%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하고 있죠. 이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폭이 자주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 반복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제 10%, 20%, 5%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토끼몰이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산 꼭대기로 유인을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유인을 합니다. 아, 이게 수익이 나는구나. 아, 내가 소질이 있나? 아, 내가 주식을 잘하나?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시가 왔을 때는 푹 빠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지? 회사를 그만둘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에는 100만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500만원, 어느 순간에는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개인들이 돈을 전부 가져왔다 싶으면 시장은 반드시 폭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했을 때 그 패턴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가 막 이렇게 사고 있는데 처음에는 100만원씩 사볼까, 월급 받으면 50만원씩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사는데 천천히 올라갑니다. 희한하게. 통장에 있는 500만원을 좀 사볼까? 적금이 만기가 돼서 2천만원이 생겼는데 현금을 전부 투입을 하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한 달에 50만원씩 사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게 막상 계속 올라가고 수익이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럼 점점 많이 사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꼭대기에 가장 많은 돈을 사게 되는데 이 개인들이 전부 샀다 싶으면 시장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정말 이게 투자를 잘못했나?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월급이 나오면 적립식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물타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100만원 가지고 용돈벌이나 해볼까? 치킨 값이나 벌어볼까? 라고 하면서 조금씩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 계속 나니까 금액을 점차 올리죠.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쇼크가 와요. 시장을 지금 인위적으로 좋아지게끔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미국 증시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 연체율이나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택시장이 붕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향후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야 될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 버틸만 한데 금리를 6%, 7% 인근까지 올린다고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금리가 5%까지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데 5%를 넘는 구간까지 갔을 때는 사실 경제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산 시장이 몰락한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초전 박살 나기 직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인들 대부분이 약간 좀 즐기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돈을 잘 안 갚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집을 이렇게 샀는데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바로 연체를 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참 많아요. 카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회복 같은 그런 제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항상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준비하지 못하냐? 설마 오겠냐? IMF 당시에도 설마 오겠냐? 2008 금융위기에도 설마 오겠냐?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전조 증상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설마 오겠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뭐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사이클, 이런 시장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데서 먹을 자리가 많으니까 주식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서 장기 투자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아파트를 사서 장기 투자해서 돈 벌겠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 때는 언제냐? 경제가 박살났을 때예요. 평상시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경제가 박살났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원래 낙찰가율이 110%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됐어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경매 낙찰률이 70%대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경매 물건이 나와도 싼 물건 아니면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에서는 취득세를 걷어야 돼요. 취득세를 걷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 버리면 새롭게 집을 안 사니까 취득세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나쁠 때마다 정책을 완화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요. 이게 마치 분위기가 좋아질 것처럼 뉴스 같은 데들도 지금 사야 될까? 지금이 바닥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언론이나 정책들로 인해서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진짜 좋아질까? 제가 올해는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가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21년도, 22년도 이 무렵쯤에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서울이 몰락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미국이 몰락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정부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한 사람이 이 주식을 10년, 20년 이렇게 들고 있어 버리면 부가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단타를 하게끔 분위기를 띄워요.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 버리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증권사에서는 특정 목표가를 상향한다던가 특정 호재를 얘기한다던가 증시는 앞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긴단 말이죠.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이 증권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갑자기 매수를 또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쓰는 전략이 뭐냐면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내립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 9만 원이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경기가 어려우니 목표가를 7만 원으로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이 갑자기 또 반응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또 단타를 해버려요.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죠.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부가수수료를 또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내려갔을 때 또 기가 막히게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뉘앙스를 또 풍겨버려요. 그러면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삽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증권사들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원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계속해서 파도를 치게 만들어서 단타로 유인하는 거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지 못하게. 현재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해고에도 1월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라고 발표했는데요. 고용시장이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과 5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많아졌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연준이 3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면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하며 과도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이 배 한쪽으로 몰리면 그 배는 결국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페이크장인데 이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게 됐을 때 쇼크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고용 상승이라는 좋은 소식에도 미국 경제는 4가지 골칫거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첫 번째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과 세 번째로 신용카드 연체와 네 번째로 자동차 압류 급증인데요. 현재 돈을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퇴직연금까지 꺼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인들은 수입의 약 3%를 저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붕괴했던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